둘, 셋. 안녕하세요. 엉망전자의 CMO 몰루. CFO 푸디. CW 와식이입니다. 와! 네, 저희가 2회로 돌아왔습니다. 빠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 이렇게 저희 배경도 지금 벚꽃 시즌으로 변했는데 저는 하필 이 시기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 와식이님. 네,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벚꽃 구경하셨어요? 창문으로. 슬퍼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저희 오늘 못다 이룬 꿈을 이 버추얼 세계에서 버추얼 이러고. 벚꽃들을 보면서 엉망이들 나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꽃놀이 네, 벚꽃이 흩날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이번 화 주제는 뭐죠? LLM이야. GPT는 왜 이렇게 똑똑한 걸까를 주제로 이번 화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또 GPT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잖아요. 네. 그쵸. 엄청 뜨거운 감자죠. 써보셨어요, 다들? 네, 써봤어요. 저는 주로 약간 회사에서 메일 쓸 때 제가 대충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이거 조금 사무적으로 바꿔줘 이러면은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 메일이 나온답니다. GPT로 메일 쓰는 MZ 실존. 부장님이 알려줬어요? 저는 사실 영문 레주메를 또 GPT가 영어 기깔나게 하니까 이것 좀 써줘 하고 수정해줘 한 서너 번 거치니까 완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저도 좋아요. 업무 특성상 영어로 뭔가 문서를 작성해야 할 일이 있기는 한데 그럴 때 이제 GPT한테 통으로 한국말 넘겨주고 이거 영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대요. 너무 좋아요. 없으면 안 돼. 그렇죠. 더군다나 약간 사무용 언어를 또 아는 느낌이라서 또 그거에 맞게서 해주니까 맞아요. 되게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 시간도 엄청 줄고 노동도 줄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GPT랑 LLM이라는 용어를 좀 혼용해서 쓰긴 했는데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그 런칭한 서비스고 LLM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네. LLM이 뭐의 약자인가요? LLM은 Large Language Model의 약간 약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간으로 따지면은 시냅스 뉴런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에게 있어서는 파라미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데 그 파라미터를 한 수십억 개 단위로 사용을 한 친구들을 이제 LLM,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들 합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또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LLM은 그렇게 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인간의 뇌와 좀 흡사한 구조를 갖춰서 사람처럼 문맥을 이해하고 뭐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논의되는 건 되게 최근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컨셉이 고안된 건 또 되게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분들이 많겠지만은 사실은 1966년부터 그런 LLM의 기원이 될 게 나왔었어요. 66년이요? 네. 그때는 물론 엄청 간단한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심리치료사 역할을 하는 LLM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때문에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엘리자라는 그 인공지능 모델이 그래서 그렇게 아파서 오셨구나 뭐 A 때문에 아파서 오셨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대꾸를 해주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고 사실 그냥 그 단어를 반복하는 수준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했고 그 뒤에 사람이 없다는 걸 몰랐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PT적인 사람들이 뭔가 연애를 할 때 하는 방법 그냥 설레는 방법. 설레는 방법으로 가장 마지막 단어만 읊으면 그러면 되게 티키타카가 된다고도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대화하는 하잖아요. 방법. 맞아요. 약간 그거를 그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21세기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그 발전이 있기 위해서 먼저 인프라가 마련이 됐어야 했어요. 그래서 1999년에 엔비디아에서 GPU가 개발이 됐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LLM 모델이 지금 사용하는 기술만큼 발전할 수 있게 됐어요. 2015년에는 네, 아주 뜨거운 감자죠. 오픈 AI가 출범을 했는데 이 오픈 AI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개발을 했어요. 아니 이분은 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안 깨는 곳이 없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나 이거 한번 LLM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회를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만들게 됐고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8년에는 구글에서 벌트라는 자연어 처리 모델을 공개하게 됐는데 그쵸, 이게 또 구글이 또 AI 하면 약간 AI 잘하는 회사로 그쵸. 또 되게 그쵸. 알려져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맞아요. 빠질 수 없었죠. 음.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변화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그 자연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원래 기존에는 그냥 그 문장에서 앞뒤 단어만 예측하는 식으로 많이 테스트가 됐는데 이제는 문장을 주고 어떤 단어를 가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었다 해서 사과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갈 단어들을 막 추리다 보면은 그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파악이 되겠죠? 뭔가 추론 이런 쪽에서 되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네요. 맞아요. 문맥 파악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엄청 빠르게 더 기술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오픈 AI가 GPT-3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3라 하면은 뭔가 1이나 2도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근데 네. 뭔가 뭐랄까요, 저도 3 이상으로는 들어봤는데 1, 2는 그렇게 들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오픈 AI에서 만든 GPT-1, 2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술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안 보였는데 3는 엄청나게 파라미터 수를 늘렸어요. 네, 그 차이만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테스트하면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 중에 대단한 게 원래 LLM 모델을 개발을 할 때 프리트레인을 하고 나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학습을 하고서 네. 그 다음에 학습된 게 잘 됐나 확인을 한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것도 맞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네네. 그냥 수영하는 LLM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영하는 LLM 모델한테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맞춰서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LLM 모델이 강점을 가진 게 내가 없었던 거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그 태스크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하냐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파인 튜닝이 항상 필요했는데 내가 파라미터 수만 엄청 높였더니 얘한테 뭘 시켜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로 개발이 되면은 어느 정도 사업화할 수 있겠다. 되게 범용적인 네. 어떤 툴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GPT-3가 제일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년에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저희 서비스로 챗GPT로 공개된 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거죠? 네. 20년도에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됐지만 22년도 11월 30일에 챗 GPT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중화가 된 시점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LLM 모델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약간 되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거는 그 챗 GPT 서비스가 런칭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저도 기억나는 게 기사도 많이 났던 것 같거든요. 그 100만 다운로드였나?를 가장 빠르게 달성한 서비스였다고.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본 기억이 있는데 막 이전에 막 인스타그램이 막 며칠 만에 달성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막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사실 그 처음 얘기해 주셨던 1966년에 그 모델은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A일 때는 B고 뭐 C일 때는 D고 이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던 거에 맞춰서 좀 출력을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모델이었다면 네. 이제 오픈 AI가 출범하고부터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뭔가 낯선 문제를 던져줘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의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 말을 이해하는 것이냐. 맞아요. 일단 언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지금도 말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기계가 알아듣게 하려면 진짜 힘든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하고 있다 라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지를 기계가 알아서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이게 단어가 있다고 네. 그 맥락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 기술을 기반이 되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LLM 모델 같은 경우는 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 단어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적합하게 파악할 능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뭐 모델의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의 한 종류인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가? 맞아요. 그럼 약간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막 그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이제 걔를 인풋 데이터 셋하고 아웃풋 데이터 셋으로 쭉 계속 학습을 시켜서 네. 이걸 넣으면 이게 맞아라는 걸 얘가 깨닫을 때까지 공부를 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혹시 이 LLM의 트랜스포머도 이와 유사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LLM 트랜스포머도 비슷한 식으로 학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인풋 데이터를 주고 그거에 따른 벡터화를 다 해가지고 그 벡터화된 문장 단위들을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어떤 거가 더 중요한지를 파악해내는 그 과정에 필요한 로직이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허깅 스페이스라는 굉장히 좋은 이런 LLM계 GitHub 같은 것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트랜스포머 구조를 다 몰라도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걸 직접 쓰고 만드는 개발자분들에게는 이 모델이 뭔지를 파악하고 어떤 원리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내가 잘 갖다 쓰면 좋다. 약간 하나의 추상화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그냥 굳이 그 내용 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네. 인풋과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묶음? 네, 맞아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느낌?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기술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내가 갖다 쓴다라는 말은 네. 그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인풋을 학습시키기만 하면 되는. 맞아요. 딱 그 음.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준비된 답변 하에서 네. LLM이 대답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해요. 지금. 약간 저의 짧은 TMI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트랜스포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GPT라는 그것도 약어예요 사실. 근데 이것도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PT도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다라는 굉장히 그 본질을 잘 드러내는 약어였네요. 맞아요.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파인 튜닝 필요 없고 프리트레인만 하니까 너무 잘했다. 이것도 강조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네. 잘 추려낸 이름이네요. 맞아요. 근데 혹시 그 파인 튜닝 이 개념은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시키고 싶은 작업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QA를 대부분 많이 시키니까 뭔가 질문 목록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원래 약간 다 테스트 케이스를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하면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제일 잘하도록 모든 영역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작업이 원래 필요해서 그것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개발 루트였는데 GPT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그 LLM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그 각 태스크별로 우리가 굳이 안 나눠도 되고 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그게 네. 어느 정도 최적화가 돼 있으면 네. 그 모든 케이스에 적용을 할 네, 수가 네, 있는. 맞아요. 아. 원래는 다 따로따로 했어야 됐는데 그 네. 과정을 없애도 된다. 아. 네. 조금 조금? 조금 이해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사실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회사라고 할까요? 법인이 있죠. 네. 그 오픈 AI하고 구글일 것 같은데 그 둘의 모델을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네. 버트하고 GPT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버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있을 때 어떤 특정 단어가 있으면은 그 특정 단어의 양 옆으로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뭐 중앙에 있는 단어를 고르면 제가 그 이전에 봤던 단어들도 다 확인을 하는 거고 GPT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단어들만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올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GPT가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아무래도 그러겠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큰 갈래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다 보는 거를 택한 거고 GPT는 그냥 단방향으로 하는 것만 택한 거예요. 구글이 양방향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좋은 점이라던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으려나? 일단은 아무래도 뭔가 추론 같은 능력에서는 사실 앞뒤를 다 봐야 되니까 구글의 방법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또한 뭐 파라미터나 아니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애초에 두 갈래로 각자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느낌? 아. 네. 그래서 기술 트리를 보면은 벌트라는 갈래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그 오픈 AI가 택한 하나의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이에요. 약간 구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이 GPT가 너무 빵 터져버려가지고. 사실 저는 네. 이렇게 뭔가 가장 먼저 대중화된 그 AI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걸 구글이 안 했다는 게 조금 놀랍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왜냐면 구글은 이전 서비스들에서도 너무 다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당연히 구글이 선두에 서지 않을까 했는데 오픈 AI가 빵 터뜨리고 그게 너무 또 성능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더군다나 오픈 AI는 뭔가 빅테크 기업이나 뭔가 테크 기업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뻥 하고 맞아요. 선두주자로 나선 거니까 다들 약간 놀라기도 했었죠. 오픈 AI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링크드인 막 돌아다니다가 사실 오픈 AI에 대한 글을 봤었거든요. 네. 그때는 음악 쪽만 다뤘었어요. 음악 쪽만요. 네네. 그래서 그때 발표한 서비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흐 곡을 뭐 베토벤 스타일로 바꾸면은 이런 노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하는 기술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LLM을 스터디하는데도 도움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발을 해서 챗GPT를 내니까 그때 그 기업이 저렇게 저렇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음악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언어라는 게 자세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구전보다는 확실하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점을 한 거죠. 혹시 그 둘이 그 학습하는데 사용한 데이터셋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구글은 자기네 데이터로 충분히 확보가 됐을 것 같고 맞아요. 오픈 AI는 여기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맞아요. 비영리라서 아마 오픈된 데이터들을 모아다 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뭐 LLM을 학습시킨다라고 하면은 크롤링, 웹 크롤링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것이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맞아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명확하게 공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또 그 비영리 법인과 이제 영리 법인, 영리화 이 관점에서 또 좀 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오픈 AI가 진짜 재밌는 단체예요. 이게 처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 엄청 유명한 VC에 있었던 Y 컴비네이터의 아, VC랑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을 해서 엄청 성공했던 사람이랑 그리고 거의 구글의 그거죠. 그 페이팔 마피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꾸리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완전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가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약간 한간에는 구글의 한 700명보다 얘가 더 똑똑하다. 와. 천재 개발자. 네, 천재 개발자. 와, 700명? 네, 700명 어떻게 계산? 외계인 아무튼 외계인일 것 같은데. 한명 전 1인분만 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쵸.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구글 레리 페이지랑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재밌다. 네, 싸워가지고 나는 이 700명분을 몫을 하는 개발자를 데리고 무조건 오픈 AI를 만들 거야. 해가지고 데려와서 비영리 단체로 만든 거죠. 근데 만들었는데 애초에 비영리 단체라는 게 사실 목적도 다 알겠고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대표적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균열이 생겼어요. 어떤 균열인가요? 이게 약간 기술 너드랑 경영 너드 가는 관계인데 기술 너드는 경영 너도 가능한지. 경영 너드라기보다는 경영쟁이들. 네, 경영쟁이들. 그래서 기술 너드는 아까 말했던 그 700명분 몫을 하는 개발자 일리아라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경영 너드는 아까 일론 머스크가 데려왔댔잖아요. VC들. 네네네. VC랑 그리고 원래 그 성공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일리아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 점점 내가 원했던 그림으로 가지 않는다. 너무 상업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엄청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꾸려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은 그 의결권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일리아가 약간 쿠데타라 해야 되나? 갑자기 그 VC였던 사람이랑 그리고 그 창업가랑 너네 너무 솔직하지 못해. 뭐 경영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임을 시켜요. 근데 또 일리아의 편이 좀 있었나 보네요. 네, 최근에. 맞아요. 그쵸, 일리아 천재 개발자니까. 그쵸. 천재 개발자니까. 700인분 하는 천재 개발자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임하고 나서. 난리가 혹시 났겠죠. 뭐 새로 하나 차렸나? 그 모든 말들이 맞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에 사임을 발표를 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다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너 왜 사임시키냐. 이거 분명히 어쨌든 오픈 AI라는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사실 테크 너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쵸. 경영쟁이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발이 있었던 데는 투자사들이 먼저 불티나게 전화를 했어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헤드가 없다. 너네 어떡할 거냐. 빨리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오후에 갑자기 또 다시 깨갱해요. 알겠다. 다시 들여보내겠다. 뭐 3일 천하도 아니고 1일 천한 거예요? 1일 천하. 거의 몇 시간 간격으로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막 서로 막 트위터에서 얘기하고 난리도 아니야. 나 사실 이랬다.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어그로가 다 끌렸는데 결국에 오후에 아무튼 그럼 내가 책임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이미 통수를 맞았잖아요. 경영쟁이들은. 그쵸. 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팀을 꾸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팀을 꾸려. 근데 나는 700인분을 하는 개발자가 아니야. 그럼 나는 돈을 벌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런 직원들이 나는 그러면 VC였던 그 대표를 따라가겠다. 그럼 대규모로 이동하겠다라고 막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 개발자들이 나는 일리아도 좋지만 돈 주는 건 사실 대표다. 그치. 그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맞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일리아나 다른 분들도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혼돈을 다 겪고 나서 결국엔 그냥 다시 원래대로 한다가 되긴 했고, 그리고 그 의장들도 다 싹 리스트가 바뀌었어요. 원래 6명 의장이 있었는데 네. 일리아도 빠지고. 완전히 숙청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진짜 약간 숙청해졌어요. 일리아가 너무 나이브했던 거 아닐까. 모두가 자기만큼 천재가 아닌데. 뭔가 그 뒤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이상만을 쫓다가 뭔가 네. 발생한 일일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럼 오픈 AI는 어쨌든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 맞아요.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태가 사실 이미 예견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투자를 받고 그런 흐름이 당연히 있으니까 일리아 이전에도 그 체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 체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엔트로픽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거든요.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가 이제 이 업계 1등이라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비영리예요? 여기는 비영리는 아닌데 뭔가 조금 공익 기업 이런 아. 식으로 이야기를 약간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네네네. 지향하는 그런 곳인가 거를 보네요.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그 모토도 되게 재밌어요. 그 핵심 메시지가 이 AI가 전 세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장 서론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엔트로픽은 약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모토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자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만드는 흐름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Constitutional A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AI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헌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규율들을 원칙을 세우고? 네, 원칙을 세우고 그것들을 먼저 약간 인지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제 또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학습을 시킨 이제 모델이 이제 클로드 3예요. 그래서 클로드 3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GPT-4하고 그리고 제미나이의 성능을 능가를 정말요? GPT-4 이겼어요? 네, 이게 정말요? 물론 뭐 이게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이것저것 있기는 했는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요, 얘들한테 IQ 테스트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클로드 3 같은 경우에는 IQ 테스트를 했는데 101이라는 수치가 나왔대요. 사람 평균이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제 말이요. 아니, 세 자릿수 나온다는 게 약간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여기도 천재 개발자가 있나 보다. 그렇죠. 약간 마음을 먹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픈 AI 쪽에서 나온 이제 친구들이 세운 기업이다 보니까 그 음. 기술력은 뭐 네, 그 원칙을 세운 부분은 저 되게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네. 약간 막 인공지능의 미래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사실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잖아요. 음.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고.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엔트로픽 CEO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은 어차피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만든 규율로서 해결하기에는 그 발전 속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이런 문제점은 인공지능으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운더리를 쳐주는 느낌이네요. 울타리를 쳐주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 학습을 하고서 그 인공지능을 검증하는데 이미 뭔가 검증이 된 인공지능으로 검증을 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네, 그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이 검증하고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자자자자자 하면은 발전 속도와 그리고 그 안정성 둘 다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오. 그리고 아까 와시기님이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서비스를 또 구글이 공개를 했었죠? 맞아요. 오픈 AI가 이렇게 빵 터뜨리고 구글도 질 수 없지 해가지고 제미나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제미나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구글에서 엄청 유명한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요즘엔 비행기 표도 그냥 맞아요. 스카이 스캐너가 아니라 구글 플라이트로 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되게 서비스가 많은데 그거를 다 한 번에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있어서 편의성을 일단 중점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홍보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제미나이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뭐 제미나이를 활용한 해커톤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후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구글의 모든 서비스들과 연결해주는 프롬프트 같은 느낌? 맞아요. 좀 들기도 다 하네요. 약간 검색 기반이었던 거를 다 대화형으로 바꾸겠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메일 쓴다라고 할 때 그 이메일 자체 내에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면 진짜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맞아요. 막 아까 전에 초반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막 뭐 메일 보낼 때 GPT 쓴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따로 막 GPT 들어가서 막 메일을 하고 막 그런다기보다 그냥 그 내에서 그냥 올인원으로 하면은 확실히 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확장성이 되게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맞아요. 구글은 심지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없잖아요. IoT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저 집에 구글 홈 미니 잘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걔네가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약간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무기 중에 하나가 그런 다양한 소스들에서 얻는 데이터들일 텐데 맞아요. 이것들을 이제 활용할 건덕지가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요.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페이스북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메타. 네, 메타 친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기업들은 본인이 쓰는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뭐 챗GPT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뭐 제미나이가 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게 점점 더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메타는 다 공개해요. 오. 자신감? 자신감? 근데 사실 성능은 그 둘보다 안 좋긴 하거든요. 그냥 후발주자의 네. 약간 전략 중에 전략이겠네요.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대신에 어떤 걸 꾀하냐면 라마2라는 모델을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면서 약간 다른 개발자들이 서로 막 약간 다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의 풀도 넓히고 자기 모델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개발 환경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으려나요? 그렇게 공개를 했으면? 맞아요. 약간 보통 기업에서 사실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를 막 엄청 활발하게 쓸 수 없는 이유가 뭔가 기밀 문서 그쵸.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라마2 같은 퍼블릭한 소스를 받아가지고 네. 직접 빌드업하는 네, 거예요? 직접 빌드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내용 GPT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기반이 될 수 있겠죠? 저 방금 이야기 듣다가 되게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인데 네. 라마가 설마 LLM 이렇게 이름 따가지고 그런 거예요? 몰라요? 근데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스펠링이 LLM. 네, 아니에요? LLM. 그렇네요. 그쵸. 역시 개발하시는 분들 네이밍 센스가 장난 아니에요. 제일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네, 제일 잘하시는. 그래서 뭐 저도 라마 써가지고 개발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쉽지 않습니다. 어느 면이 쉽지가 않나요? 일단 LLM이 지금 저희가 말한 기업들이 다 엄청 커다랗잖아요.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그쵸, 다 빅테크 기업들이죠. 네, 왜 빅테크들만 가능할까요? 두둥탁. 아무래도 아까 뭐랄까요, LLM 설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학습시키는데 엄청나요. 진짜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이게 아예 논문을 어떤 분이 쓰셨어요. 이 챗 GPT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는가. 지구야 미안해.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GPT-3를 위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5대의 자동차가 평생 쓰는 평생이요? 네, 평생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똑같대요.
쉽지 않네요. 5대가 네 아무튼 엄청난 양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GPT-2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가 적었다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학습을 시킬 때 한 1,000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근데 GPT-3를 학습을 시킬 때 50에서 150억 원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이게 한 번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네.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돌려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LLM 모델이라는 게 학습된 모델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완성시키는데 드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을 완성하는 데 드는 네, 비용이. 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이만큼 드는 건 아니고 한 번 만드는 거. 그러면 네. 그렇게 안 비싼 것 같긴 한데. 그쵸, 아, 그쵸. 그런가요? 근데 뭔가 개인이 접근하거나 작은 회사가 업체가 하기는 어렵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초반에부터 아예 그 모델을 완성시키기까지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학습 한 번인 거예요? 학습.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네. 네,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예 빌드업 아, 네. 전체가 맞아요. 아니라 학습시키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도 계속 뭔가 튜닝해야 되고 모델을 그럼요. 고치고 이럴 테니까. 맞아요. 이게 인건비 외에도 그냥 그 데이터의 트레이닝 자체에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건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컴퓨팅 파워를 쓰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픈 AI에서도 그 텍스트 라벨링 잘못해가지고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안 했대요. 근데 다시 해야 되는데 고치기 너무 이거 라벨링 비용이겠다. 네, 라벨링 비용도 아, 있고 그렇죠. 라벨링 그거 수작업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사람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래도 사람이 직접 공수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음. 플러스로 데이터의 퀄리티 또한 이제 학습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개발을 하냐면 사실 파라미터 때문인데 이게 반도체 산업이랑 진짜 비슷해요. 반도체에서도 약간 집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컴퓨팅, 연산 처리 속도나 이런 게 점점 빨라지면서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집적도가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LLM도 파라미터가 적었을 때는 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아니면 번역 정도만 제공을 한다거나 이랬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뭐 챗GPT-4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로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영상도 최근에 소라라고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도 이 파라미터 수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게 그러면 사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대학 학교 중심으로 학계에서 이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기업으로 많이 트렌드가 옮겨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다 돈이 네, 돈이 문제입니다. 필요해서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개인이 과제용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 기본 모델은 용량이 너무 크니까 퀀타이즈 된 모델을 써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 수는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용량을 줄인 모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개인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 이게 아까 반도체 비유해 주신 게 조금 와닿는데 이게 어쨌든 기술적 우위를 저만 내가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시장이다 보니 네, 이제 투자를 또 몰빵해서 맞죠, 돈을 맞죠. 쏟아붓고 좀 승자 독식을 다들 원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모델은 어차피 돈 많은 기업들이 잘 만들 테니까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 AI LLM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는 특정 분야에서 이제 잘 작동하는 LLM 쪽으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SLLM 그러니까 스몰 LLM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를 줄여가지고 되게 가볍게 만들되 대신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튜닝 작업을 진행하는 LLM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한 번 돌릴 때 뭐 50억에서 150억 든다고 했는데 그 맞아요. 비용을 되게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겠죠.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준의 AI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게 스페시픽한 거라고 하면 굳이 뭐 이런 맞아요. 파라미터를 막 몇천 개씩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네. 대답을 잘 할 필요는 없는 네. 거죠. 그것도 접근 가능한 방법일 것 같고 또 사실 뭐 이런 구조는 판은 대기업들이 깔아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이걸 활용한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도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니까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던가 뭐 글쓰기라던가 뭐 블로그 써주기 뭐 메일 써주기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그렇죠. 뭐 광고 캠페인 마케팅 이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소스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학습이나 교육 분야에서도 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고 그걸 요약해주고 이런 서비스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AI 서비스 중에 하나가 혹시 릴리스 AI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LLM의 핀트하고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 네. 유튜브 링크를 하나 올리면은 네. 네, 유튜브 요약해주는 네, 거야? 요약을 오. 해주는 아. 그런 AI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LLM에 활용한 그런 느낌 중에 하나인 거죠. 오. 그래서 생각보다 그것도 파급력이 꽤나 있어가지고 네. 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다.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게 그 제가 최근에 GPT 플러스 모델을 써보면서 네. 네네. 그 GPT 플러스 모델을 쓰게 된 계기가 저희는 사실 모두 다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 회계에 관심이 생겨서 회계 강의를 듣고 있어요. 오. 네. 근데 이제 그 수업을 듣다 보니 아 이게 모든 게 다 언어에 기반해서 그 문제가 있고 답이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기본 개념을 원리를 그것도 당연히 언어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문제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답을 다 낼 수가 있는 메커닉이겠더라고요. 오. 근데 이런 우리 사회의 모든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다 이 언어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생긴 어떤 서티피케이트 자격이기 때문에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하면 그런 기존의 전문직에 해당됐던 직군들을 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무섭네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뭐 하죠? 우리 뭘 잘할 수 있을까? LLM보다. 이게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LLM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여줄 뿐이지 그거에 대한 판단 주체는 아직까지 인간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을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로서 굉장히 잘 수행을 할 거고 뭐 요약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LLM이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차차작 보고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런 판단으로서 조금 더 사람들의 두뇌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막연히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사실 약간 뭔가 규칙 위에서 동작하는 거는 얘가 진짜 잘할 것 같고 맞아. 근데 규칙을 만드는 거는 사람의 롤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바뀌어 갈 그 규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거 아까 말씀하신 판단을 하는 거나 아니면 아예 창의적인 새로운 무언가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몫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이 들긴 해요. 두뇌를 계속 더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약간 내몰려지는 거죠. 맞아요. 약간 소위 말하는 노가다성 업무는 이제 LLM으로 그쵸. 맞아요. 몰아지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사실 저희는 노가다성 업무를 하면서 뇌를 약간 비우면서 일하면서 약간의 창의성이나 이런 거를 얻기도 하는데 약간 판단 능력 쪽으로만 사람이 기울이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그러면 해요. 나머지 시간은 화끈하게 노는 거죠. 오. 그치, 그리고 그치. 부부 시간을 줄이는 거야. 오. 맞아요. 이런 반응성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네, 약간 유토피아적인 사고이기는 하지만 가능할 네, 수 있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좋기는 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토피아적이긴 해서 이게 구현되려면 되게 이제 정치적인 논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 이루어져야 같은.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좋지만 또 좋기만 한 거는 아니죠. 부작용과 우려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슈는 뭐 다들 GPT 사용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GPT가 되게 그럴듯하게 답을 내잖아요. 거짓말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유튜브 보다가 너무 웃겼던 게 막 이상한 음식 이름을 치면서 그거 알아? 라고 하면은 그거를 막 그럴듯하게 요리법을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막 알고 보면 뭐 그런 요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막 이런 현상을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제 환각이라고 이야기를 소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진짜처럼 내놓는 현상인데요. LLM의 약간 태생적인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답을 찾아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답을 만들어낸다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옳은 대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아직 LLM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GPT 같은 거 쓸 때 그거 맞아? 라고 한 세네 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말하네요? 약간 기실직 확인.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웃기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물어보는 대상 자체가 사실은 그 정보에 대해서 대답을 알아야지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판단하고 수 있는데. 쓸 수 네. 있다라는 이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고 요상하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레퍼런스를 체크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처럼 느껴지긴 해요. 맞아요. 그쵸. 지금 실사용자 입장에서. 심지어 레퍼런스 링크를 달라고 하면 아무 링크나 줘요. 막 만들어요. 맞아, 막 만들어서 진짜 줘요. 어이가 없어. 들어가면 없는 페이지. 약간 이래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요즘 애들이 숙제를 GPT로 한다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자자하더라고요. 글쓰기 같은 거를 되게 잘 해주고 하니까 요약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지금 이 시대의 학생이었으면 안 썼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쨌든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도 갖춰야 하는 능력인데 이제 그거를 잘하는 어떤 친구가 등장하다 보니 걔를 갖다 쓰면 편하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은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긴 할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사용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랄까요, 언어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쵸. 약간 그것마저 잃어버리면은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기는 해요. 학교에서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숙제가 가지는 목적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목적성을 싸그리 무시를 하고서 그냥 답만 내놓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무슨 학습이 될까 이런 우려점이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이게 또 약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걸 막 가려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도 문제죠. 그쵸. 뭔가 약간 티가 나질 않으니까 사람이 쓴 것 같으니까 그건 계속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LLM이 왜 잘 되는지 가끔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LLM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이슈가 됐던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이슈가 됐어요. 그것도 엄청 이슈였죠. 이게 잘 물어봐야 잘 대답한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뭐야? 이러면은 대충 알려주고 이거는 뭐 너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줘. 이러면 훨씬 자세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아 어이없어. 나도 앞으로 그거 붙여야겠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대답해줘. 네, 너가 전문가야. 그리고 엄청 이렇게 컨셉추얼하게 다 해줘. 약간 이러면 또 막 블랙 포인트까지 아. 찍어가지고 막 엄청 설명을 해주고. 맞아요. 롤플레잉 이런 네. 것들 하죠. 네, 그런 이론들이 많은데 이걸 연구하는 분들도 이게 왜 되는지 정확하게 확립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기술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리고 뭐 때문에 또 브레이크스루를 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딥러닝 알고리즘의 한 종류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네. 딥러닝이 블랙박스라고 전부터도 이게 그 중간에 왜 이게 나온지를 모르니까 네네. 뭐가 잘 된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게 항상 연구상의 어려움이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뭐랄까요 AI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뜰 부분은 explainable AI 이러면서 맞아요. 설명 가능한 맞아요. AI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엔트로픽 이야기하면서도 음. IQ 테스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IQ 테스트가 평가 지표는 아닐 거잖아요. 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인간에 가까운가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완전히 평가 지표는 아닐 테니까 되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 만들어지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런 LLM 하에 이 AI 개발은 어떤 모멘텀이 생긴 것 같고 이제 대-GPT 시대에서 네.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GPT를 잘 쓰려면 인간도 어느 정도 그 관련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로 우리가 일하는 거가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 하는 일과 다른 방식의 일들을 좀 더 판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이 평가받는 일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어떤 의미로요?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인 일이나 루틴한 일들은 이걸 써서 너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반복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거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뭔가 추론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뭐 판단 능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시대가 올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사실 AI를 넘어서 AGI라는 개념도 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네. 이게 이제 정말 그냥 인간 같은 지능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런 LLM 같은 것도 거기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앞으로 AGI 관련된 연구들도 계속 활발히 진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LLM 보면서 너무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GI가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자비스. 자비스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가능. 그렇죠.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갈 방향성 중에 하나는 로보틱스 쪽일 것 같아요. 아, 하드웨어로? 네. 이제는 두뇌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바탕으로 이제 단순 반복 작업들은 다 대체가 되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단순 노동은 어느 정도 현재의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서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인간이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 그런 단순 노동들도 이제 하나씩 대체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그리고 LLM 그리고 AGI까지 가는 그 흐름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저희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AI 중에 이미지 기반의 AI 기술들도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왔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사실 순서로 치면은 이미지가 먼저 좀 핫했던 것 같고 맞아요. 한 10년 전부터 네. 그러고 한 최근 5년 동안 이 자연어 처리가 확 뜬 느낌이고 그 아까 말씀 주신 멀티모달의 개념 하에서 그 두 가지를 믹스한 서비스들도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어 처리가 뇌고 컴퓨터 비전이 눈이라고 하면은 네.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융합된 하나의 모델이 나온다면 걔를 AGI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네요. 네. 그게 정말 멀티모달 그쵸. 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로보틱스까지 붙이면 이제 그냥 네. 이제 정말 사람이 된다. 좋습니다. 뭐 이런 컴퓨터 비전이나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다뤄봐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희 LLM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어요. 소감 아, 한번 소감. 물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LLM 공부하는 게 좀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그 허깅 스페이스에서 모델 다운받아서 그냥 실행만 하면 갑자기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재밌고 엄청 장난감처럼 만들고 놀 수 있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어디서 돌아가요? 파이썬 같은 거예요? 네, 파이썬으로 아예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을 다운을 받으면 그거를 그냥 돌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 랭체인이라는 네.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모델에 결합을 시키면은 그 안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 몰라도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델을 어떻게 쓴다든지 프롬프트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것도 다 되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요즘 노코드 맞아요. 관련된 것도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약간 그거 두 개 합쳐지면 그 저희 어렸을 때는 네. 레고 블록 가지고 놀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앞으로의 아이들은 약간 소프트웨어 블록을 가지고 놀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럴 수도 그런 있을 세상이 것 올 수도 같아요. 있겠다. 맞아요. 머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재밌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오픈 AI 작년 사건. 따끈따끈한 사건. 그 사건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전 머스크 씨가 거기 있는 게 너무 웃겨요. 아, 맞아요. 아, 머스크 씨 진짜 욕심쟁이야. 다 하려고 해가지고. 화성을 가기 위한 모든 원대한 비전과 스페이스X 얘기도 한번 해야겠어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마식님은 어떠셨나요? LLM 같은 경우에 막 그렇게 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오며 가며 들은 이런 귀동냥 지식들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아예 기초부터 약간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라서 앞으로 이런 관련된 기술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쫓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천재 개발자. 아니요, 저 700명도 1인분만 하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 푸디님. 네, 푸디님. 저는 그 GPT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엔드 유저로서 이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약간 그 뒷단에 있는 어떤 역사와 시대적 배경과 뭐 기술들을 조금 알게 돼서 흥미있었고 그 특히 약간 이 친구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그 영어 튜터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말하는 거 교정도 해주고 뭐 한국어로 말해도 영어로 알려주고 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적극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해볼까요? 좀 길었어요 이번 주에. 그렇네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어요.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만날게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